여러분, 지금 비타민C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어온 그 비타민C 거의 90%가 소변으로 그냥 버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0년간 영양대사를 연구하며 제가 깨달은 진실입니다. 어떤 분은 비타민C 한 알로 피부가 환해지고 감기도 안 걸리는데 또 어떤 분은 매일 두세 알씩 먹어도 늘 피곤하고 얼굴은 푸석하죠. 심지어 잇몸에선 피가 나고요.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비타민이 가짜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먹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와 영양제 업계는 이 불편한 진실을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팔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30년간 영양대사와 항산화를 연구해온 생활영양 박사 김민재로서 오늘 이 진실을 여러분께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비타민의 양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가격도 아닙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단 하나, 복용 타이밍만 바꿔도 효과가 3배 이상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돈만 낭비하시게 될 겁니다. 비타민C 효과를 3배로 높이는 진짜 복용 타이밍,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그리고 몸에 딱 맞는 황금 루틴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 한번? 생각날 때만?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내일부터 그 한 알 먹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댓글로 지금 드시는 시간 남겨주세요. 챕터 2. 비타민C 꾸준히 먹는데도 피곤이 안 풀린다. 감기는 여전히 걸린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에 두세 알씩 먹는데도 얼굴이 칙칙하고 잇몸에선 피가 난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하시죠. 비타민C가 내 몸엔 안 맞는 건가? 더 비싼 걸 사야 하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상담하면서 수백 명을 만났는데 거의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최은자님이라는 분인데요.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비타민C 1000mg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여전히 푸석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잇몸도 자주 붓고요. 제가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언제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아침 공복에 물 한 모금으로 꿀꺽 삼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먹은 비타민C가 거의 다 헛수고였구나. 제가 즉시 조언 드렸습니다. 복용 시간을 완전히 바꿔보시라고요. 아침 식사 직후 500mg, 점심 식사 후 500mg, 잠들기 1시간 전 500mg으로 나눠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3일 만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고요. 2주 후엔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엔 잇몸 출혈도 거의 사라졌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제 같은 박사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드리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대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타민C의 힘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타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챕터 3. 비타민C 효과를 3배로 높이는 핵심 포인트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속에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 혈중 농도는 복용 후 3시간마다 뚝뚝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1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점심때쯤엔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저녁엔 거의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아침에 한 알 먹고 하루 종일 버티려고 하시죠. 이건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한 번만 붓고 하루 종일 쓰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요. 그래서 하루 한 번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최은자 님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 식사 후 500mg, 저녁 식사 후 500mg으로 나눠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비타민C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몸의 항산화 능력도 계속 활성화됐죠. 피로가 확 줄어든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래 가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산 비타민이 변기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특히 1000mg 이상을 한 번에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절반 이상이 그냥 배설됩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으로 나누어 드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 매우 강해서 공복 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국내 한 연구 자료를 보면 식후 복용 시 위 자극이 60%나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음식물이 위를 보호해주고 비타민C도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니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4세 김정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위가 원래 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비타민C를 물 한 모금으로 삼키셨대요. 그럴 때마다 속이 쓰리고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할 땐 속이 쓰려서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즉시 바꿔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공복 복용은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께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여러분은 주로 공복에 드시나요? 식후에 드시나요?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리포조말형 비타민C 많이 나오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리포조말은 비타민C를 지방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입니다. 해외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형에 비해 혈중 농도 유지 시간이 2배 이상이었다고 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서 훨씬 오래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제가 만났던 65세 이선우님은 원래 일반 비타민C를 10년 넘게 드셨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리포조말형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매끄러워지고 환해진 거예요. 본인도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먹어도 안 변하던 게 한 달 만에 변한 겁니다. 리포조말형은 특히 저녁에 복용하시면 세포 회복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거든요. 그때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회복 속도가 2~3배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리포조말형이라고 해도 과다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1500mg 이내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리포조말형을 고르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전부 진짜 리포조말 기술을 쓴 건 아니거든요. 제품 성분표를 보시면 인지질 함량이 표기되어 있어야 진짜입니다. 인지질이 비타민C를 감싸는 지방막 역할을 하거든요.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비타민C는 혼자 먹는 것보다 궁합 좋은 영양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두세 배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철분과 콜라겐이에요. 철분은 비타민C가 있어야 체내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철분 흡수율이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무려 2배나 높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엔 철분 흡수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비타민C가 이걸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영호님은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1년 넘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 수치가 거의 안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철분제만 따로 드시냐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즉시 조언 드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 철분제와 비타민C를 함께 드시라고요. 2달 후 혈액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안 올라가던 게 단 2달 만에 정상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은 비타민C가 없으면 체내에서 제대로 합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콜라겐만 아무리 먹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엔 철분제와 비타민C를 함께, 저녁엔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칼슘제와는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칼슘과 철분은 흡수 경로가 겹쳐서 서로 방해를 합니다. 한쪽이 흡수되면 다른 쪽은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이나 철분 드시는 분들, 비타민C도 같이 챙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카페인은 비타민C 배출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합니다.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비타민C 먹고 바로 커피 마시면 비타민C가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산 비타민이 커피 한 잔 때문에 전부 낭비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제약사나 영양제 회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윤미라님은 매일 아침 루틴이 정해져 있으셨어요.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먹고 바로 커피 한 잔 드시는 거였죠. 그런데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즉시 알려드렸습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을 1시간만 늦춰보시라고요. 비타민C 먹고 1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놀라워하셨어요. 비타민C 복용 후 최소 1시간 후에 커피, 홍차, 녹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나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를 급격히 소모시키니까 술 드시는 날엔 비타민C를 평소보다 두세 배 더 챙기시는 게 좋아요. 특히 술 마시기 전에 비타민C를 미리 드시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혹시 커피 먼저 마시고 비타민C 챙기시나요? 그럼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눠 먹기, 식후 복용, 리포조말형 활용, 철분과 콜라겐 조합, 그리고 커피와 시간차 두기.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던 비타민C 효과가 3배 이상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인 루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4. 아침, 점심, 저녁 루틴으로 완성하는 비타민C 활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부터 시작할게요. 밤새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C가 거의 다 소모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C가 거의 바닥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공복 복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를 먼저 하세요. 밥을 드시든 빵을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지나면 위에서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됩니다. 바로 그때가 비타민C를 드실 타이밍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아침 식사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C는 다른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토마토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드셨다면 비타민C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아침 첫 물 챙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아침에 비타민C 먹고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비타민C가 어느 정도 흡수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커피는 그 이후에 드세요. 기다리기 힘드시면 차라리 아침 식사 전에 커피를 드시고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에너지 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비타민C가 이 시간에 충분히 공급되면 피로를 확실히 줄여줘요. 특히 철분제나 고단백 식사와 함께 복용하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역시 30분 정도 지나서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때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철분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지거든요. 빈혈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하세요. 점심 식사로 고기나 생선을 드셨다면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최대로 높아지거든요. 제가 만났던 은퇴 후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던 72세 강민수님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빈혈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점심엔 비타민C 함께 챙기시나요? 오후 3시쯤 되면 비타민C 농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후에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간식 드실 때 비타민C를 한 알 더 챙기시면 오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지만 해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특히 오후에 업무나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오후 3시경 비타민C 한 알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세포 재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회복 속도가 2~3배 빨라져요. 특히 리포조말형이 이 시간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밤새 흡수를 유지해 주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30분 후에 비타민C를 드세요. 콜라겐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때 함께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바로 직전보다는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할 시간을 주는 거죠. 잠들기 1시간 전 콜라겐과 리포조말, 비타민C 500mg을 함께 드세요. 밤엔 몸이 회복하는 시간, 비타민C 잊지 않으셨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루 총량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하루 2000mg 이상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하루 1000mg 이내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 체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늘리세요. 처음엔 하루 1000mg부터 시작하셔서 몸이 적응하면 1500mg으로 늘리는 식으로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루 총량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물입니다. 물은 비타민C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비타민C 드실 때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반드시 함께 드세요. 물 없이 그냥 삼키면 위에 자극이 갈 수 있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하루에 비타민C를 3번 드신다면 물도 3잔은 자동으로 마시게 되는 거죠. 이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비타민C 물과 함께 드셨나요? 칼슘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칼슘은 철분과 흡수 경로가 겹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C와도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제는 저녁 식사 후보다는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C는 저녁 식사 후, 칼슘제는 잠들기 직전 이렇게 시간차를 두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그네슘은 비타민C와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서로 흡수를 도와주는 관계라서 궁합이 좋아요. 저녁에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연도 비타민C와 같이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비타민C와 아연을 함께 드시면 회복이 훨씬 빠르죠. 하지만 아연도 과다 복용하면 안 되니까 하루 15mg 이내로 드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계절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챙기시는 게 좋고요. 여름철엔 땀으로 비타민C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역시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루틴만 제대로 잡으시면 피로와 피부가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루틴을 딱 한 달만 따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변화를 체감하셨어요. 피곤함이 줄고 피부가 환해지고 잇몸 출혈이 사라지고 감기도 덜 걸리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걸 가장 먼저 느끼신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챕터 5.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절대 아닙니다. 피로, 혈관, 피부, 두뇌를 동시에 살리는 항산화 엔진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번에 몰아먹기, 공복 복용, 커피와 동시 섭취, 이 세 가지만 고쳐도 효과는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푸석해지고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심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노년에 이런 증상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고 피부는 환해지고 잇몸은 건강해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혈관이 튼튼해지고 상처도 빨리 아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황금 타이밍 루틴입니다. 하루에 꼭 기억하세요. 아침 식후 500mg, 점심 식후 500mg, 잠들기 전 리포조말 500mg. 이게 바로 몸을 살리는 황금 타이밍 루틴입니다. 커피는 비타민C 먹고 1시간 후에 드시고요. 철분제는 점심에 비타민C와 함께, 콜라겐은 저녁에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칼슘제는 시간차를 두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른다면 뭘까요? 바로 나눠 먹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타민C를 3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일주일 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강력해지는 항산화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음식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아침에 1번, 하루 3번, 공복에, 식후에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타민C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